아니 영상도 안 보고 영상이 18분짜리 막 이런데 5분 보고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현대 빨아주는 거니. 제가 괜히 코나 감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한 신차 코나를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야, 코나 뭐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다 소개했는데 다시 왜 코나를 가지고 왔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썸네일과 제목에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셀토스랑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뭐 오파TV 하면은 비교3죠.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물론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옵션을 비교해볼 테지만 바로 다음 날에 실차를 가져와서 실제 코나와 셀토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주행으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옵션, 가격을 한번 비교해볼 텐데요. 코나가 출시가 되고 아직까지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뜨겁다는 반응은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디자인 나쁘지 않다, 꽤 괜찮게 나왔다 라는 반응과, 다른 하나는 야,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코나 풀옵션 하이브리드가 4천만 원으로 그랜저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전에도 그랜저와 K8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욕 오질나게 먹었어요. 그때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와서 트림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격과 그리고 그 트림에 속해 있는 옵션들과 함께 각 차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K8과 그랜저의 중간 트림, 뭐 시작, 마지막 다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투싼과 스포티지도 비슷한데요. 어떤 느낌이냐, K8의 가장 낮은 트림과 그랜저의 가장 낮은 트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K8의 중간 트림과 그랜저의 하나 낮은 트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깡통 모델과 비교하면은 그랜저보다 K8이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동일하게 비교를 하려면 K8은 중간 트림, 그랜저는 가장 낮은 트림과 비교를 해야지 얼추 비슷한 스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비교하면은 K8이 그랜저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K8 저렴한데 그랜저가 비싼 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저희가 뭐 얘기했어요? 디스플레이 순정으로 들어가고 흡음재 타이어, LED 램프 등 이런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그랜저인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K8보다 가격이 비싼 것 뿐이다. 그러면 옵션을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비교해 보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현대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랜저를 옹호한다고 저한테 뭔가 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K8과 그랜저 가격 차이 많이 안 나네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죠. 오늘 셀토스와 코나를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연 두 차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격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 옵션과 스펙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코나와 셀토스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차이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하면요, 코나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셀토스랑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인상된 건 아닙니다. 물론 깡통과 꽝통대로 진짜 가장 낮은 트림대로 비교를 하면은 물론 코나가 비싸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K8과 그랜저, 투싼과 스포티지처럼 함정이 있어요. 원래 코나는 4가지 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3가지 트림으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여기에 스마트 트림이 있었고 그리고 모던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간소화해서 3가지로 줄인 거고요. 반대로 셀토스는 어떻죠?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코나가 새롭게 바뀌면서 추가된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랜저에 있었던 옵션들을 거의 대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의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형 SUV 치고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성비적인 모델,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런 가격 인상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셀토스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셀토스와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나 가격이 인상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딱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인상폭은 일단 모던이 뭐 323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모던 초이스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152만 원과 317만 원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는 32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옵션과 상관없이 이제 그냥 시작 가격이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게 모던 트림이 300만 원 올랐다 그러지만 스마트 트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트림이 없어지고 모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폭이 좀 올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일단은 인상이 됐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 추가적인 옵션들 아까 뭐가 있었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요. 칼럼식 기아가 들어갔죠. 이제 인스퍼레이션 프리미엄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흡음재 타이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후륜 쪽에 하이드로 부싱이라서 저희가 시승기 때도 얘기했죠. 승차감을 개선하고 약간 좀 떨림을 좀 잡아주는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각 트림마다 기본으로 추가된 옵션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트림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전에는 DCT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셀토스와 비슷하고 전자식 칼럼 기어 바뀌었고요. 에어로 타입 와이퍼 그리고 ECM 룸밀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자전거 탑승자 아니면 정동식 파킹 브레이드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뭐 후석 승계 갈림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이빔 모저, 패들 시프트 이거 원래 인스퍼레이션에 기본 적용되어 있었던 건데 모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휠도 원래 16인치에서 17인치로 실내등도 풀 LED로 바뀌었죠. USB도 C타입으로 변경이 됐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LED 헤드램프도 뭐 프로젝션 타입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모던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LED DRL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렉,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요거 원래 인스퍼레이션 기본이었는데 프리미엄부터 기본 적용되고요.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요거 원래 모던에서 운전석만, 조수석은 인스퍼레이션만 들어갔는데 요 프리미엄부터는 두 개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 시스템, 이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랜저에 적용됐었던 이 기능 프리미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가 추가가 됐죠. 자, 가장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18인치였는데 19인치로 1인치 업그레이드 됐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디지털 키 2, 그 다음에 터치 타입의 도어 핸들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토스와 비교하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기본 가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모던이랑 프레스티지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렌디는 이전 코나의 스마트 트림과 비슷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그니처와 프리미엄을 비교해야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트렌디가 원래 2,160만 원입니다. 모던이 2,537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비교해 놓고 보면은 한 3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로 좀 금액대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애초에 계단 형식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던과 트렌디를 비교하면 옵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보다는 프레스티지가 맞는 비교 상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레스티지랑 모던이랑 비교하게 되면 78만 원 정도 코나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조금 상위 트림은 프리미엄과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108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그니처와 인스퍼레이션 비교한다면 446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여긴 시작 가격만 두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셀토스는요 기본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반대로 코나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별로 없고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토스랑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옵션을 보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동일한 트림으로 4륜 구동과 비교를 하면 약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2륜 구동, 전륜만 놓고 따지면은 약 4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옵션을 추가하면은 그 차이점이 거의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4륜 구동이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70만 원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흡음재 타이어 그리고 휠인치도 코나가 훨씬 더 크고요. 거기에다가 신형
UI 빌트인 캠 2라 그래가지고 화질도 좋아지고, 근데 이 가격이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보여집니다. 에어백도 6개로 똑같고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비 셀토스보다 코나가 조금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량된 8단 자동 변속기와 CVVD, 유랑 밸브 같은 연비 효율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코나가 조금 더 연비가 좋다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또 옵션의 차이도 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이 옵션으로 이제 60만 원, 따로 이제 셀토스는 빠지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윈도우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버튼 있잖아요. 이게 코나는 운전석과 조석이 다 들어가는데 셀토스는 운전석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셀토스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인데 코나는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셀토스는 기본은 원래 4.2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10.25인치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코나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물론 코나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4.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기는 해요. 이거는 동일한데 옵션을 추가했을 때는 코나가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교하는 이 스펙은 시그니처와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비슷하게 옵션을 구성했을 때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니처는 기본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근데 코나는 인스퍼레이션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기본 적용입니다. 만약에 시그니처에 똑같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를 하려면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 원을 추가해야지만 동일한 옵션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 코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요. 오디오 똑같이 6개고 보스 오디오 옵션가 60만 원 똑같습니다. 스피커도 8개로 늘어가는데요. 단 차이점이 있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셀토스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열선과 통풍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차이점 시그니처는요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코나는 인스퍼레이션은 천연 가죽이 기본 적용이에요. 이 가죽의 차이도 금액 차이가 좀 있죠.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코나는 운전석 조수석 릴렉션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1열에 전동 시트가 다 기본 적용이죠. 자, 그러면 셀토스는 어떨까요? 셀토스는 컴포트팩 80만 원을 넣어야지만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80만 원짜리 컴포트팩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코나랑 똑같이 만들려면.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OTA 요것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냥 흘려들지 말고. 이 OTA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OTA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기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코나에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OTA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그 OTA거든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가 뭐 웬만한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워진 UI, 퀵슬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 OTA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은 뭐 리콜 받아야 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를 센터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전파만 딱 쏴주면 차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만 되는 업데이트면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리콜은 무조건 방문해야 돼요, 센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빌트인 캠 이것도 차이 있어요. 물론 이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따로 가서 블랙박스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빌트인 캠도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셀토스는 그냥 빌트인 캠 기본이고 코나는 옵션을 추가했을 때 빌트인 캠 2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트인 캠 2는 QHD 화질로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음성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최상위 블랙박스랑 경쟁을 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빌트인 캠 2 옵션은 좀 넣을 만한 그런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가격도 차이가 있어요. 원래 셀토스는 스마트 커넥터 100만 원에 이 빌트인 캠 1이 묶여 있거든요. 코나는 빌트인 캠 2가 45만 원으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썬루프 차이 있죠. 썬루프도 셀토스 40만 원, 코나가 60만 원이에요. 자, 하이패스. 셀토스 기본 하이패스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패스라 그래가지고 카드가 없어도 작동이 되니까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이 하이패스. 요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이죠. 그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요 코나 기본이거든요. 셀토스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옵션, 동일한 트림으로 한번 비슷하게 묶어보면 과연 금액대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일단 전륜구동, 4륜구동 뺀 2륜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셀토스는 시그니처 트림이고 코나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시작 가격은 시그니처가 2,651만원, 코나가 3,097만원이거든요. 가격만 놓고 보면은 코나가 300만원 이상 비싸네? 할 수 있지만 같은 옵션 비교했을 때 코나는 딱 파킹 어시스트 100만원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셀토스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셀토스는 이 코나 인스퍼레이션과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면 옵션들을 싹 다 추가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원, 컴포트 80만원, 10.25인치 내비 팩 90만원, 스마트 커넥트 100만원, 모니터링 팩 120만원 요렇게 추가를 해야지만 코나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나올까요? 셀토스 3,132만원, 코나 3,197만원으로 코나가 셀토스보다 약 65만원 정도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했을 때는 코나랑 셀토스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따진다면 확실히 코나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고 셀토스에는 추가할 수 없는 옵션들도 많거든요. 뭐 칼럼식 기아, 넓어진 실내 공간, 흡음재 타이어, 뭐 거기에다가 새롭게 추가된 후륜의 이 하이드로 부심, 게다가 OTA 이런 기능들, 이거 셀토스 옵션 추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소형 SUV 타고 싶다, 코나 사시면 되고, 나는 좀 선택하는 옵션으로 좀 알차게 가성비적으로 저렴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셀토스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나의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 코나가 아무래도 옵션을 다 기본으로 넣었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폭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왜 이게 옵션이 올라갔는지 이 금액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코나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리고 이 항상 얘기하지만 시작 가격이 그 차의 가격이지 풀옵션 가격이 그 차의 가격이 아니에요. 물론 뭐 풀옵션으로 출고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근데 그보다도 풀옵션으로 출고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 맞는 트림은 뭐가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옵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코나가 좀 욕을 먹는데, 좀 가성비적인 그런 구성을 원한다라면 셀토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스튜디오에서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실차를 놓고 주행 퍼포먼스, 연비, 그리고 실용성, 실내 공간까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바!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